다양한 학회에서 저널을 발행을 하죠. 근데 그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이제 참고문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참고문헌 작성하는 것들이 학회마다 차이가 있고, 또한 이게 참고문 작성에 관련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의 내용들은 주로 나의 연구 결과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연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 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것과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인용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쭉 쓰고 이렇게 참고문헌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그래서 그 저자명을 쓰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연도를 표시하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나의 연구 결과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논문을 이제 작성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첫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 그다음에 요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본문을 가면 먼저 이제 서론이 있죠. 그래서 논문의 연구 필요성, 배경, 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서론에서 기술하게 되고요. 물론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장에서 관련 연구 또는 선행 연구, 나와 유사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지는 또 연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면 전반적으로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내면서 향후 연구를 명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논문의 내용일 거고, 이 내용을 쓰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고문헌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참고문헌 작성하는 것은 학회 저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참고문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참고문헌이 있을 거라고, 참고문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연구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연구는 당연히 참고문헌을 기술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참고문헌에 기술된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연구 또는 자기의 선행 연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본 연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참고문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널 논문의 분량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한 6페이지, 그 다음에 인문학이나 뭐 경영학 또 교육학 이런 쪽의 분야들은 뭐 8페이지, 10페이지, 뭐 12페이지, 심지어 뭐 20페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제한된 페이지 수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다 기술할 수가 없겠죠. 분량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자에 대한 내용들, 연구 결과를 다 기술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문헌에다 표시해서 이 논문을 보는 독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된 참고문헌을 확인하고 참고문헌을 통해서 선행 연구, 다른 연구자들 연구 결과물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 출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참고문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에 DOI라고 하는 표기법을 추가적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DOI를 이용하면 해당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의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문헌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연구윤리 위반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내 것처럼 표현을 해서 연구윤리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연구면 인용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요거를 내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재해석했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문헌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고문헌을 기록하는 이유는 자신의 논문이라든지 타인의 논문에 인용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논문이 이제 등재지나 또는 등재 후보지 논문들은 연구재단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재단에 하는 곳에 논문을 올리게 되면 그 논문이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고 A라고 하는 논문이 올라가져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논문을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 B의 논문, C의 논문이 얘를 인용을 했다. 그럼 이 논문이 인용이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의 어떤 가치를 어떤 걸로 많이 판단을 하냐면 옛날에는 SCI 논문이냐, KCI 논문이냐, 그다음에 뭐 SSCI 논문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저널지에 투고돼서 게재됐는지가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준은 맞지만 그것 플러스 요즘에는 뭐냐면 어떤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인용했다. 그러니까 나의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했다. 그러면 그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고 가치 있는 연구고 영향력 있는 논문 결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의 인용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들을 누가 하냐면 연구재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KCI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저널 편집국에서 논문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참고문헌에 있는 참고문헌을 모두 긁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DOI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한 건지를 찾아요. 그래서 해당 논문의 인용지수를 높여주고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만약에 참고문헌에 이런 DOI 정보가 정확하게 있지 않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찾아서 인용지수를 높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용지수, 저널의 인용지수가 조금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딜레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처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스코프순 SCI는 요 인용지수 계산할 수 있게끔 이 DOI, 이 참고문헌 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자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논문 쓸 때 내가 참고문헌에 기록했던 다른 사람 연구의 그 참고문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연구 논문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그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참고문헌이 필요하다.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도 참고문헌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요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참고문헌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대부분 참고문헌 중에 저널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학회 저널마다 어떤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할 것인가? 이제
보통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들 APA 방식, IEEE 방식, 시카고 방식, 뭐 밴쿠버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요것을 가져다가 학회별로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널에서 논문지를 발행한 곳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저자 이름이 있고 언제 발행됐는지 연도가 있고 논문 제목이 있고 저널명이 있고 이게 이제 저널이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그러니까 1년마다 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발행을 하고 호는 뭐 1년에 4번 발행한다. 그럼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집 안에 여러 개의 논문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표기법이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만 하는 걸로는 검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든 논문에 DOI가 추가가 되어 있고 추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DOI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 그다음에 doi.org. 근데 이제 보통 논문지의 참고 문헌은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그리고 앞에다가 뭐 DOI. 학회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뭐 10점 여기 아마 보통 5자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DOI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저널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D는 저널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에다가 뭘 쓰냐면 저널의 약어, 저널명의 약어를 쓰고 보통 연도, 그 다음에 권, 호수 내지는 뭐 페이지 요거는 임의대로 저널의 담당자들이 임의로 정합니다. 이 링크만, 이 DOI만 보고도 이 논문은 언제 발행되고 어디에 있는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정보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마다 그러니까 논문 하나에 DOI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논문들이 대부분 DOI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왜 이제 많은 저널지에서 DOI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냐면 뭐 DOI가 없는 저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2016년도 학술지 평가 신청 요강에 향후 DOI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평가 항목에다 활용하겠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이런 요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회들이 등재지가 되기 위해서 또 등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DOI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의 논문들 보통 뭐 2020년 뭐 약간의 버퍼 기간이 있긴 하지만 보통 한 2020년 이후의 논문들은 대부분 DOI가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학회들이 빨리빨리 행동을 취했던 학회들은 DOI가 뭐 2016년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는 학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딱 있는데 참고문헌의 연도가 만약에 2020년이다. 근데 DOI가 없다. 그러면 저자가 그것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히 이제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 논문들은 DOI가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회마다 양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문 작성법에서 저널 논문들이 근데 이건 어디서 보면 좋냐면 해당 저널의 투고 규정이나 해당 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양식 파일을 보시면 참고문은 어떤 식으로 기술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학회에서의 저널 논문의 작성법입니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APA 방식으로 참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 인문학 또는 복합학에서 많이 APA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저자명을 쓰고 그 다음에 발행된 연도, 그다음 논문 제목, 그 다음에
그 출처, 학술지명, 그 다음에 권호수, 그 다음에 시작과 끝 페이지를 기술하게 돼 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저자명을 풀네임을 쓰지 않고 이름은 이니셜로 이렇게 쓰고 성만 풀네임으로 씁니다. 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자명 이니셜로 작성을 하고, 요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and 연산자 쓴다. 그래서 이 2명일 때는 여기다 쓰고 3명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앞에다가 여기 지금 4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 4명인 경우에는 3명을 쓰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그리고 and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자명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쉼표로. 그 다음에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는 이걸 저자명을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1저자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7인 이상인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논문을 작성했고 22년도에 출판을 했고 논문의 제목 쓰고 그다음 전월명은 이렇게 기울임체로 썼는데 요거는 이제 학회에서 보통 기울임체로 이렇게 해야지 구분이 좀 잘 되니까 그렇게 했고 1권 1호 창간호가 될 거고 여기는 뭐예요?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DOI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거는 DOI 발급하는 기관에서 발급을 해준 거고 요 학회에는 j.sociality라고 해서 저널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연도 쓰고 1권 1호 처음 시작 페이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임의대로 학회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https 그 다음에 DOI 쓰고 나서 요 내용을 복사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논문이 있는 위치를 그것이 이 아티클이나 DBP나 또는 도서관이나 또는 KCI나 이런 데에 연결돼서 해당되는 논문을 정보든 논문 파일이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저자들이 내가 DOI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논문이 등재 후보지 이상이면, 등재 후보지 이상이면 KCI에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인문학이나 옛날에 발행되던 논문들은 참고문헌을 한글이나 또는 영문으로 작성을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는 논문지들은 영문으로만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 난 한글로 논문 제목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영문은 내가 모른다. 그럴 경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KCI에 들어가서 한글로 되어 있는 논문 제목을 이렇게 칩니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논문이 만약에 제목 전체를 넣고 검색해도 돼요. 조금만 넣고 검색을 해도 돼요. 조금만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여러 개의 논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논문 전체를 가지고 검색하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찾게 되면 요거하고 키워드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은 빼고 검색이 되다 보니까 조사에는 똑같은 걸로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문을 찾았으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논문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자, 요 논문은 KCI 등재지이고 컴퓨터 정보학회 논문지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저널명인 거죠. 저널명.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영어로 저널명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복사하시면 되고 저널명은 그 다음에 영어 제목은 여기 그러니까 복사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2008년도
이기 때문에 DOI가 없었습니다. DOI가 없어가지고 UCI 정보가 있네요. 그럼 UCI를 그냥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권 호수가 있어요. 볼륨이 권이고 넘버나 또 이슈가 호가 되겠죠. 그럼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기입하시면 되고, 요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의 약자를 따서 이니셜을 이용해서 그 아까 이제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의 논문을 찾는데 금방금방 찾아주고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2008년도지만 2016년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DOI의 정보가 다 있어서 그걸 그냥 복사해서 참고문을 작성할 때 붙여넣기 하시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널 논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학위 논문을 내가 인용을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뭐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여기는 인텔리체로 한 것이 논문 제목을 인텔리체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위의 내용. 이게 박사는 이렇게 쓰고 석사는 이렇게. 박사학위와 석사학위. 이게 영문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국문으로 한글로 작성하게 되면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름. 이게 이제 어느 대학에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학위를 받은 학교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있는 소재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URL을 추가를 하는데 URL 추가할 때 APA 방식은 요 키워드를 넣고 링크 주소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제 riss.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 제목을 치면 물론 저널 논문도 검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학위 논문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해당 논문을 찾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DOI 정보가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이 DOI 정보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발급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왼쪽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링크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iss.kr 해놓고 id 값은 요거 이제 요 값으로 해가지고 이 접속 가능한 링크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뭐 보고서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게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뭐 전자매체, 소식지, 그 다음에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자, 그 다음에 발행된 연도, 그리고 제목, 그리고 기관, 소재, 도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기관명을 쓰고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저자명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명으로 대체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학술대 논문이나 심포지엄 또는 그 외에 나왔던 것들을 인용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이름을 쓰시고 페이지 번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주소를 요것도 그렇고 링크 주소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논문이라든지 참고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것들은 인용지수가 자체적으로 인용지수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측면에서 이걸 기록을 하냐면 내가 요 논문에 요 기술한 거는 내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다. 다른 것이 특허일 수도 있고 보고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술대 논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나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라고 하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 가능한 URL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참고문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참고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참고문헌을 기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설명드렸듯이 학회 저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서 쓰는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투고 규정이나 논문 양식 파일 참고하시면 거기에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기존에 발행했던 것들은 그래도 편집국에서 일정 부분 검토가 되고 통과된 논문들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이전에 발행됐던 논문들 참고하시면 이런 경우 이렇게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반추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